자, 그러면 다음 문제, 다음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 fx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게요. f동, fb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죠. y는 x 직선은요. x좌표, y좌표의 값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 y는 x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a잖아요. 그죠? 여기 점에 여기 좌표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b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c가 그대로 가서 여기가 c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t가 y는 x 위에 있는 이 점이니까 여기가 d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여기 바로 2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프만. 확대가 됐나요? 좀? 오케이. 볼까요? 그러면 FB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F동, FB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FB 값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B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이 필요해요. 자, fx 함수 보이시죠? 그대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fb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슉슉슉슉 가면 여기가 fb거든요. 그럼 보니까 y는 x직선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여기 보여요, 여기 c. 그대로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점 c. 요 녀석이 c였잖아요. 됐죠? 따라서 요 fb라는 녀석은 c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fb가 c랑 같으니까요. 그죠? 결국은 이 녀석은 f동 f의 c값을 구하는 거로 이렇게 변신을 하겠죠. 그럼 이제 또 fc 값 필요하잖아요. 그럼 fc 값은 또 얘가 또록또록 올라가서 여기가 뭐가 되죠? 또 fc가 되죠. 그죠? fc니까요. 얘는 또 y는 x 직선 이용하니까 그대로 쭉 d가 가죠. 그럼 얘는 d값과 어떻다? 그죠? 여기 d값과 같죠? 요 점이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fc는 d가 돼서요. 요 녀석이 d값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f 무슨 값만 찾으면 돼요? d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fd를 한번 찾아보니까 d가 갑니다. 여기가 바로 f 뭐가 되죠? d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여기랑 만나자. 여기 점이잖아요. 그럼 무슨 점이에요? 그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값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석해서 5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프 잘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안 되죠? 아이고. 된 건 것 같아요. 그죠? 어머! 뭐 되게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좀 어렵은데요. 그래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요. 정의된 함수고요. 자, fx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f동 fx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여러분, f동 fx는요. f 안에 fx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 x 자리예요. 그죠? 범위까지 포함해서 x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요. fx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는 위로 볼록한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가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 0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은 들어가요. 맞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0부터 1까지는 그대로 1이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잡힙니다. 이게 y는 fx 그래프예요. 그럼 나는 합성을 시킬 거잖아요. fx로. 그죠? 합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에다가 요 x자리에 fx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냐면요. 얘는 마이너스 fx의 제곱으로 변하고요. 대신 마이너스 1서부터 fx가 어디까지? 0까지, 0 미만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fx를 집어넣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서 얘도 이렇게 fx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fx라는 녀석. fx는 y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fx가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서부터 0 전까지, 여기 전까지는 이 그래프를 합성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범위에 맞게 x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결국 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0까지 가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들어가죠? 근데 0일 때는 안 들어가니까 결국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요. 그죠? 0은 안 들어가는 상태로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요 그래프의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요 범위에 맞게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죠? 마이너스 x제곱을 합성시켜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형태로 함수가 합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럼 y좌표가, y값이 0부터 1까지예요. 0부터 1까지. 그러면 여기 범위로, 그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0부터 1까지. 그죠? 0부터 1까지. 그럼 그때 x의 범위는 0하고 어디 사이에 있죠? 그죠? 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도 들어가겠죠. 요 범위의 함수식을 여기다 합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얘가 x니까요. x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합성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그대로 그냥 f 안에 fx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fx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얘가요. 범위가 y의 범위니까요. 이 y값의 범위에 맞는 함수식을 여기다 합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결국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x의 범위로 체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식 좀 정리해 보면은요. 그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이제. 아하, fx라는 녀석은, 그죠?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x 4제곱이고요. 얘 정리하면, 그죠? x가 되고요. 그때 범위는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 4제곱 그래프 좀 생소하지만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때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 이렇게 급격하게 만들어지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걸 찾아보면 몇 번의 답이 있냐면, 그죠? 3번의 답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좀 어렵죠, 합성함수? 근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좀 어렵게, 그죠?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그려봤어요.
자꾸 식 쓰면서 연습하면 나중에 이제 지나는 점, 함수식이 달라지는 그 y좌표의 점들을 대입해서 구하시는 빠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유형 17번이에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자, 그때 인버스 나왔네요. 근데 얘는 그냥 원래 함수잖아요. 따라서 인버스 함수는 우리가, 자, 이거 봐봐요. 인버스 함수 바꿀 수 있잖아요. 얘 뭘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얘 바꾸면, 그죠? x, y 바뀌는 게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f 이 값은 사각과 어떻다. 같다, 요거나 찾아낼 수 있고요. 똑같은 방법대로 요 녀석도 인버스가 나왔으니까, f-1 값이 -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체인지해서 a, b 값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죠? 함수값들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2,4니까요. x자리에 2 대입하고 그 y값이 4가 나올 거고요. 얘는 x값에다가 -1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y좌표가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면 a, b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죠? 빼주면 얘가 9가 돼서 a 값은 3이 되고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b 값은 -2가 돼서요. 우리는 9 더하기 4 해서 13이라는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545번 넘어갈게요. 자, 두 집합 다시 말해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이고 공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fx란 함수가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다. 그죠? 함수값도 다 달라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 그럼 얘가 공역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치역이 돼야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3x-2라는 그래프는요, 요 범위에서는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2에서 어디까지? 그죠? 6까지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공역이면서 치역이니까요, 1대 함수값 구하면 여기다 그대로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6 빼기 2니까 얘가 4가 되고요. 6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18에서 2 빼니까 얼마예요? 16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치역이란 녀석은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16까지 가잖아요. 따라서 요 값이 a가 되고 요 값이 뭐가 됩니까? b가 돼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9번이고요. 자, 1차 함수,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역함수를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y라고 냅둘게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에 대해서 등식 변형한다고 했으니까요. ax 가만 냅두고요. 선생님은 여기다 가만 냅둘게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y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에 대해서 등식 변형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x, y 바꾼다고 했죠? 요 x자리에 y를 집어넣고 요 y자리에 x를 집어넣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역함수하고 이 역함수 요거랑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 값은 바로 얼마 나오죠? 그죠? 2 나오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3이니까요. 그죠? b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곱은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553번 갈게요. 자, 553번은 f하고 g라는 함수가 나와 있네요. 그때 f 인버스 g a가 1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1차 함수는 x라는 범위가 따로 안 나왔으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잖아요. 그때 모든 실수 범위에서의 1차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함수의 종류할 때 배웠습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역함수가 둘 다 존재하죠.
둘 다 F 인버스도 존재하고요. G 인버스도 존재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냐? 우리 좀 쉽게 갑시다, 여러분. 여기다가 G를 해서 여기다 A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이고, 이렇게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F 인버스 안에 G, A를 집어넣는 게 1과 어떻다? 같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인버스가 나오면 얘랑 뭐 할 수 있어요? 바꿔치기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결국 F의 누가? 1은 GA과가 어떻다? 같다? 이런 형태가 성립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F일 값 찾아보니까 F일 값은 3 빼기 2니까 1이 되고요. GA 값은 X 자리에 A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1 빼기 1이 돼서요. A는 뭐가 되죠? 2라는 그죠?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557번 갈게요. 557번은 F하고 G가 또 1차함수 형태로 나와 있네요. 역함수 존재하고요. 자, 우리 곧 기억나죠? G동 F의 인버스는 순서 바뀌면서 역함수의 합성, 각각 역함수의 합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그대로 써보면 F동에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F 인버스, G의 인버스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요 8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여요, 여러분? 얘랑 항등함수 되는 거? 자, F와 그죠? F 인버스는 합산시키면 항등함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얘를 집어넣어도 얘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결국 이 녀석은 그죠? G 인버스에 F 무슨 값을 집어넣은 것과 같다? 8 값을 집어넣어 준 것 같다. 그 F8값 먼저 구해볼까요? F8은 여기다 그죠? 8을 집어넣으니까 3, 8에 마이너스 24니까요. G 인버스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 값을, 인버스를 구하기 전에 이 값을, 모르는 값을 K라고 만들어 놓으면요. 맞죠? 그죠? 바뀌잖아요. 즉, G 자리에 K를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 23이 되는 X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 Y 자리에 얘가 Y 값이니까요. Y 값에 마이너스 23을 대입해서 X값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얘가 X값이잖아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3이 되는 X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4X는 마이너스 2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만 바로 나와도 인버스에 마이너스 23이 나오면 얘가 Y 값이고요. 그죠? 그때 X 값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6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래프 나왔는데요. 지금도 그래프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프 보시면요. 자, Y는 fx 그래프 나왔고요. Y는 X를 나타내는데요. 요걸 찾으려. F 인버스 동 F 인버스의 C값을 찾아봐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C값을 찾아보래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요. F 인버스 C값 찾아야겠죠. 아까 얘기했죠. 인버스에 C가 나오면 얘는 Y값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Y가 C일 때 X값 찾아봐. 그죠? 인버스 함수가 아니라 fx 함수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Y가 C일 때 한번 찾아보면요. 또 Y는 X 그래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Y는 X 그래프 들어가니까 C가 되는 연수 쭉 가면 여기 보이시죠? Y는 X 위에 있는 C.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대로 있습니다. C가 되는 거. 자, 여기 fx니까요. C가 되는 X좌표는 그렇죠. 여기에 D가 만들어지겠네요. D를 집어넣으면 F, D 값이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죠? 그죠? F 인버스 C는 뭐가 나온다? D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결국 얘는 F 인버스 무슨 값을 찾아라? D 값을 찾아라 라는 거랑 똑같죠? 그럼 또 얘가 무슨 좌표예요? 그죠? 또 얘가 Y 좌표잖아요.
y 값이 d일 때 x 값 구해봐라는 거랑 똑같이 역함수는. 그러면 이제 또 d를 찾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d를 찾으니까요. 자, y좌표가 d가 되는 녀석 찾으니까요. 또 d가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뭐예요? d가 되겠네요. 요 점이. 그죠? 자, 그럼 이제 d가 되는 녀석을 쭉쭉 읽어보면 여기까지 가죠. 여기 함수식에서 얘가 y좌표가 d일 때 x값 읽어보니까 뭐가 되죠?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f 인버스 d는 2랑 어때요? 같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쫙쫙쫙쫙 찾으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제 수식을 써주려고 좀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쫙쫙쫙쫙 찾으시면 됩니다. 자, 564번이요. 자, 564번을 보니까요. 함수 fx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역함수 인버스에 교점의 좌표가 a, b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교점. 기억나죠? y는 fx랑요. y는 f 인버스 x랑요. 서로 뭐 대칭이라고 했죠? 그죠? y는 x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그죠?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y는 fx인데요. 자, 얘가 y는 x예요. 자, 인버스 구해봐라고 하면 인버스는 얘랑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게 되고요. y는 x랑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이 녀석들의 교점은 얘랑 얘의 교점과도 어떻다?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그죠? 요 직선의 교점, 역함수하고 교점은 요 직선과 y는 x와의 교점과도 일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연방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4를 곱해버리니까 그죠? x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어차피 y는 x니까요. 얘의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돼서 a하고 b는 합하면 마이너스 8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일단은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요. x좌표는 12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12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fx 그래프거든요.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 그리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y는 x 그래프입니다. 그죠? 얘가 fx 그래프고요. 그럼 이미 여기 교점이 아까 얼마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 마이너스 4,4였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인버스 그래프를 찾아라라고 하면 얘가 얘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 요점을 지나면서 이런 형태로 f 인버스가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점 일치하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프 자체가.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이 돼야 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시간을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그죠?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거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으면 빠르게 y는 x랑 연립방식에서 교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9번이에요. 오 마이 갓. 자, 얘는 절대값이죠. 우리 절대값 많이 했어요, 그죠? 아까 정리했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크게 씌어져 있을 때는 살리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음수 부분을. 얘는 이렇게 뭐예요? 양수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맞죠? 양수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음수 부분, 이 음수 부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x축으로. 그래서 이 음수 부분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음수 부분을 x축 대칭시켜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72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 하고요. 그죠?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구간 나누는 것도 알아놔야 되지만요. 요거 그래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그래프는 됐다 유행이래. 유명하거든요.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V라인을, 그죠?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얘는 X가 양수면 Y는 X직선이고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직선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쪽 구간이 이렇게 돼서 V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우리.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봐 라고 하면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요 0,0이라는 얘 꼭지점이라고 할게요. 0,0이요. 그대로 어디로 가죠? 1,0으로 꺾어집니다. 요 개념이에요. 보이시죠? 이 개념입니다.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그래프만 알면요. 대칭성과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너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그래프 V라인 되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그죠? 보이죠? 3 절대값 X 그래프를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이런 그래프였는데요. 여기 앞에 곱하기 3이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3x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V라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Y는 X 그래프였는데 내가 필요한 거 Y는 3x 그래프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지만 폭이 좀 달라지니까요. Y는 3x라는 3 절대값 X 그래프는요. 폭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1,3, 1,3. 그럼 얘도 이렇게 V라인.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이런 식의 그래프거든요.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래요? 1만큼. 그러니까 결국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런 식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Y절편을 찾아봐라고 하면 Y절편 X를 0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X를 0 집어넣으면 얘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1이 나와서 여기가 3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엄청 빠르게 구하죠. 이거 구간 나눠가지고 1보다 작다, 1보다 크고 나갔다 해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녀석들만 알면 너무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 빠르게 돼야지 나중에 이제 수원이나 수투할 때도 그죠?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고요. 얘가 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요 그래프고요. 자, 그럼 요 그래프랑 자, 요 직선이요.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값을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가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많이 했어요. 항등식이니까요.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0. 결국 얘가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은 마이너스 2,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M에 관계없이 지난 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3은요.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요 점을 통과하는 무수히 많은 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형태로 지나야 되는지 가볼게요. 막대기가 없어요. 그죠? 막대기가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자, 요렇게 가면요. 지금 얘랑 평행하게 되면요. 맞아요? 얘랑 평행하게 되면 맞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죠? 결국 얘랑 평행하게 되면 안 만나.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M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 그죠? 그러다가 봐봐요. 마이너스 3에서 살짝 Y축으로 달라붙었어. 언젠가 만나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요. Y축에 달라붙으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죠. 그 음수는 어때요?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음수는 작아진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 자 경계 보세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살 그릴까요? 살살. 요 기울기가요. 마이너스 3이에요. M값이. 그럼 절대 안 만나잖아요.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틀어줘야 되냐면요. 그죠? 요렇게 슉 해서 어느 점을 통과할 때까지 1,0을 통과할 때까지. 그죠? 여기. 맞아요? 그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틀어도요. 안 만나. 안 만나. 어디서부터? 여기도. 안 만나. 그죠? 근데 어디에서? 0,1을 지날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럼 이 m값을 구하기 위해서 1,0을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1,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0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니까요. 3m 플러스 3은 0이 돼서요. m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1,0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마이너스 1일 땐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마이너스 3으로 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3일 때도 안 만나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털어졌어. 이렇게. 그죠? 얘는 n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죠? 틀어졌다는 얘기도 y축에 가깝다는 얘기,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음수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기울기가 작아지게 되면 여기에서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얘를 쭉 이으면, 쭉 이으면요. 맞죠? 쭉 이으면, 요 파란색과 언젠가 여기 위쪽에서 만나게 되죠. 보여요? 얘 만납니다. 그죠? 그럼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의 범위는요. 일단 m이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마이너스 1 기준점 보이죠?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요? 기울기가. 크면 되겠죠? 계속 커지면 언젠가 계속 만나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렇게 되면, 그죠? 얘가 주르르 가서, 여긴 0이잖아요. 양수일 때도 만나죠. 그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3일 때도요, 여기서 만나요. 다 돼요. 다 돼. 이 범위가 바로, 그죠? m이 이 v 직선과 만나게 되는 범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럼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맞고요. 맞나죠? 여기 범위에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되고요. 0도 되고요.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되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절대 안 만납니다. 2번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경계를 잡아가지고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천천히 스탑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에 맞게 그려보시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다 끝냈거든요, 여러분. 잘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